도대체 2주 만에 재구매를 하는 상품이 뭔지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힌트만이라도 살짝 주실 수 있어요? 반려견 쪽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채널명이 OBL이에요. 그 OBL 되게 이름 특이하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온라인 비즈니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제작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계시는 OBL님의 킴님이신데요. 오늘 이분을 모시고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조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캠핑용품 그리고 반려동물용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김장현이라고 합니다. 박수! 채널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예. 네. 그 보통은 채널명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대충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유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몇 개 보고서야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썸네일 보고 그때 알았거든요. 네. 그 약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OBL. OBL은 온라인 농부 사자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네, 농부처럼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온라인 농부를 지었고요. 그리고 사자가 되다라는 뜻은 저희가 자본주의 그 피라미드에서 가장 상위 계층인 사자가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네이밍입니다. 그냥 굉장히 우직하게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예, 맞습니다. 오, 잘 가고 있어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신사임당 채널에 다마고치 컨텐츠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드론 영상 촬영이랑 그리고 공간 대여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마고치 채널을 보고 이렇게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저희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사실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노하우를 저희가 공유를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오, 유튜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유튜브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오, 영상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뭐 드론 영상 촬영도 하시고 공간 임대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크게 이제 온라인 유통 그리고 국가 지원 사업 그리고 온오프라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 국가 지원 사업은 정책 자금 따먹기 되게 힘든데 잘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이 대학교 창업 동아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왔고 지금 이쪽으로 진행을 한 지도 3년,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도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서류 패스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발표만 하면은 이제 또 국가 지원 사업을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세금 잘 써야 돼요. 나 이번 달에 부가세 법인세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학 창업 동아리 출신이라고 하셨으면 중간에 회사 생활은 아예 없이 시작하신 건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저희 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같이 창업을 진지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OBL에서는 그 공동 대표인가요? 아니면은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저희 3명은 공동 대표로 하고 있고요. 각자 사업마다 그 사업자의 대표는 각각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업은 자기 거. 예.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다? 저희는 다 20대 중반에 만나가지고 같이 했고 현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되게 노력 많이 했겠다. 그쵸? 실패도 좀 많이 겪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창업 동아리가 성공할 확률이 거의 0.1%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현실이 장난 아니죠. 현실이 정말 어둡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 오기 전에 해외 여행이랑 그리고 외국에서 좀 일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실패를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실패가? 국가 지원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되는 게 없거든요. 1년을 내내 서류 작업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좋은 사업이 맞느냐,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이게 계속 빠그러질 때마다 되게 학생이었지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럼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서 우리 돈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도 그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정책 자금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마 똑같아요. 자금 신청하고 자금 받다가 지쳐갖고 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런 생각 진짜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치열하고 돈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지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BM조차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돈 받으려고 다 써버리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제 돈으로 사업했어요. 네. 근데 그런 실패담이 지금 킴님의 지금 비즈니스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겠네요.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게 많은 지금 경험이 되었고요. 그 경험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류만 쓰고 페이퍼워크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벌리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훨씬 더 재밌고요. 네. 그리고 보람도 이 부분이 훨씬 큽니다. 국가 지원 사업만 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랑 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우리한테 페이를 해주는 분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온라인 유통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 창업 다마고치 이전에는 계속 국가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창업 다마고치 이후에 바로 투입되셔서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 2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이 금방 나왔거든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문제점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점은 저는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스승을 찾지 않았어요.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걸 그 당시에 몰랐거든요.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는 게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인데 계속 혼자서만 끙끙대고 온라인 세계에 뭔가 정답이 있겠지 거기서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 그게 저의 큰 페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페인 아니에요. 페인 아니에요. 성장이 조금 더딜 분이 절대 페인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저도 스승이 없었어요. 저도 한 7년을 방구석에서만 계속 혼자 알아보고 혼자 부딪혀보고 예. 했는데 이제 3년 되신 거잖아요. 예.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진짜 강력해져요. 예, 내가 부딪혀서 뚫어본 경험은 사실 일단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또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반려견 쪽하고 캠핑 쪽 지금 위탁으로 사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전부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위탁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위탁이 끊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뭔가 정체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송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 사장님하고 어떤 물건 공급이나 품절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조사에서 충분히 지금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뭐 남들하고 똑같은 제품 혹은 뭐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조금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의 리스크. 뭐 어떤 건가요? 저희 회사에는요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이쪽에서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거나 그럴 때 너무 많고 그리고 국가 편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따로 시작하려고 한 거고, 네, 중국에 대한 편중이 좀 크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사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덴티티는 없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게 저희 회사 브랜드였어요. 네, 너무 판매에만 치중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한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리스크를 하나씩 없애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본인 회사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3년이면은 꽤 긴 시간이에요. 온라인에서는요. 예. 아시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라고 하는 게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털이나 어떤 플랫폼의 그런 노출에 의해서 당락이 되는 부분이 조금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플랫폼 의존성이 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버하려고
예. SNS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잘하고 계시네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유통 쪽으로는 확실히 브랜드가 음. 저희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라자다도 입점을 하셨었고 그리고 q10이었나요? 아닌데? 쇼피. 쇼피. 쇼피도 입점했었다고 보면은 시장도 더 키우려고 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국내에서만 유통할 게 아니고 이쪽에 넣어 놓으면은 이쪽에도 나가는 형국이니까 그렇게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려견 쪽하고 캠핑 쪽 하고 계시니까 트래픽이 조금 나와서 월 매출 3천 정도 나올 거면은 진짜 더 저렴하게 원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패키지까지 해갖고 같이 옆에서 팔게 되면은 그것도 같이 노출되면서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자, 어쨌든 저희 이게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킴님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인지는 좀 아시겠죠? 그럼 자, 지금부터는 노하우를 조금 여쭤보는 시간을 좀 해볼게요. 이 바닥에서 3년 버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본인의 스토어는 단골을 만드는 브랜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되게 신선했어요. 단골을 만드는 브랜딩? 브랜딩이라는 말은 그래도 조금 더 상위 영역에 있는 거고 단골이라는 말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말이잖아요. 뭔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말을 저희한테 해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오비엘님 유튜브를 보면은 단골을 만드는 브랜딩이라는 키워드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단골을 만드는 브랜딩?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거지? 브랜딩이면 브랜딩이지. 단골로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진짜 고객하고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브랜딩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로고 제작에 대해서 저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쁘게 보여지도록 포장하는 거는 정말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객하고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전 진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단일 제품 2천만 원 매출 중에 이제 재구매 매출이 730만 원이거든요. 오, 대박. 그래서 한 27%가 재구매 고객이시고요. 재구매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그래요? 예, 계속해서 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어가지고 와, 이거는 무조건 단골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요? 제품을 하나를 팔더라도 저는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궁금해요. 도대체 2주 만에 재구매를 하는 상품이 뭔지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힌트만이라도 살짝 주실 수 있어요? 반려견 쪽인가요? 캠핑용품. 캠핑 쪽이에요? 네. 뭐예요? 캠핑을 갈 때마다 필요한 제품입니다. 갈 때마다 필요한 제품이 뭘까? 장작 같은 건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 갈 때 우리 사는 게 뭐가 있을까? 마트에서 사고 뭐 이런 것들 혹시 먹는 것 쪽이에요? 예, 먹는 것도 포함입니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지 뭐 사실. 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 밀키트 쪽 이런 쪽인 건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한 번씩 오고 그리고 맛있으면 평가도 좋아지고 또 먹었으면 또 음식 사진 또 찍잖아. 해시태그 걸고 본인 회사 걸 거고. 이런 방식으로 단골을 잡는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참 상품에 따라서 브랜딩이든 알리는 방법이든 특화되어 있는 방법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노하우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단골을 만드는 브랜딩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브랜딩이라는 게 뭐 1000명의 팬이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명의 팬도 만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모으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저희 같은 셀러한테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예뻐야 되는 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이 예쁘거나 박스 뭐 포장 패키지가 다른 제품하고 엄청나게 차별점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예뻐야 되는데 예쁘다는 기준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예쁜 기준을 확실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님 혹시 식당에 가셨을 때 인테리어가 예쁘거나 분위기가 좋거나 플레이팅이 잘 된 음식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네. 앞에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음식 나오면 사진 찍고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사진 계속 찍어주고 그렇게 하겠죠.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그 예쁨의 기준이에요. 고객들로 하여금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예쁨의 기준이거든요. 그거를 인스타에 올려서 자체적으로 바이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뻐야 된다. 그러면 이 바이럴을 할 때 따로 광고비를 넣지 않고 고객 스스로 바이럴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컨테이저스라는 책에 보면은 이 소셜 화폐라는 가치가 충족이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제품이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이 미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사람 냄새가 풍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으로 하여금 그냥 무형의 어떤 브랜딩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OBL의 킴이라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요. 제품이 발송이 될 때 손편지를 다 씁니다.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이런 걸 팁이라고 말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조금 하다 말아요. 근데 손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객하고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드는 노력?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재구매율이 높으면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발송량이 많아서 손편지를 못 쓴다 하더라도 제품 안에 뭐 카탈로그나 리플렛을 넣어서 발송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세련된 디자인도 물론 좋지만 조금 허접해 보이더라도 사람 냄새가 풍기고, 그리고 요즘엔 폰트도 사람 손글씨체 폰트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 냄새 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맞춤법도 좀 살짝 챙겨주고 이 사람한테 후기 정말 나쁘게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도 진짜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포매니아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요. 아포매니아 그분이 예전에 그 세차하는 알바를 했었대요. 사람들한테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일부러 맞춤법 다 틀린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 거 속임 없이 막 맞춤법 다 틀려서 일부러 보내는데요. 이게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람은 진짜 이 일만 한 사람이구나, 이 일만 10년 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처럼. 저는 제품을 보낼 때 손편지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발송이 될 때 저는 무조건 문자를 같이 드리거든요. 문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다가 송장을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알림이 가기도 하지만 전 따로 이제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뭐 쿠팡에 로켓 배송, 뭐 새벽 배송 해가지고 정말 배송 기간이 빠른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게 배송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 배송은 아니지만 오늘 고객님께 꼭 발송이 된다, 그러니 좀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같이 문자 메시지도 발송을 꼭 도와드리고요. 하루에 문자 보낼 때 몇 개나 보내세요? 가장 많이 보낸 거? 한 80개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보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근데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리고라는 서비스 쓰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템플릿 제가 저장해두면은 이제 번호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발송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구나. 이건 뭐 30초면 됩니다. 예. 왜냐면 저는 또 사연을 다 개별적으로 쓰는 줄 알았었어요. 그 제품마다는 이제 템플릿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은 거 시켰는데 계속 똑같은 문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AI라 그러겠다. 이 AI 같은데.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품을 받으실 때도 문자를 한 번 더 드리거든요. 네, 그 제품을 잘 받으셨냐, 그리고 이 제품의 어떤 유의사항은 이렇고 유통기한은 이렇고,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패키지를 정말로 예쁘게 만들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또 인간적인 면모 측에서는 이제 문자나 이렇게 메시지나 편지 같은 것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예, 남들이 안 하는 방법입니다. 뒤지게 어려운 방법이죠. 확실히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 문자 같은 거 보내면서 예.
부작용도 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반려동물 용품 시작했을 때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엄청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저도 그래갖고 안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안 보냈는데 네. 제가 새롭게 캠핑용품 쪽에 도입한 방법은 혜택을 같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재구매를 하시면은 재구매 뭐 10% 할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의 상세한 어떤 정보, 안내, 유의사항 등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쁜 거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나요? 재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박리담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어차피 신규 고객 데리고 오는데도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는데 재구매 고객분들한테 10% 혜택을 주더라도 그 마케팅 비용 어차피 충분히 상세가 되니까 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2번 구매를 하시고 저희한테 만족을 하시면은 3번, 4번, 5번까지도 계속 가실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연말 되면은 송년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우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 고객들 중에 VIP를 몇 명 선정해서 와인 파티를 열자 했는데요? 아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다가 딱 석 달 운영하고 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좋은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안 좋은 고객 한두 분으로 저희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적까지는 없으신 거예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골이라고 해서 저희 단골 단톡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캠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단톡방도 아예 따로 초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긴 해요. 네. 한두 분이 물을 흐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반려견 쪽하고 캠핑 쪽은 자기 그 반려견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캠핑은 나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커뮤니티를 별개로 운영해서 카페를 운영해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물건도 팔긴 하지만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좀 같이 하면서 여기서 또 더 다른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캠핑장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동물병원이랑 연계해갖고 뭔가 또 애견 뭐 미용 선발 대회 이런 것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네. 재밌는데요. 예. 네, 카테고리를 잘 선정을 해야 돼 이러려면은. 네. 그 카테고리를 딱 선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반려견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면 내가 캠핑을 특별히 사랑해서.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반려동물을 시작할 때는 2020년이었는데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 그건 맞지. 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단순한 이유로.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물건을 지금도 엄청 잘 파는 건 아니지만 잘 팔기 위해서는 이 카테고리에 나름대로 좀 애정이 있어야지 좀 성장이 계속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기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견주가 또 되니까 이제 제품을 더 좋은 걸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이런 서로의 시너지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엄청나게 시장이 커져서 선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그전에는 사실 저도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걸 팔아야겠다 생각을 한 순간 이제 캠핑을 실제로 가봤어요. 근데 저한테 또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게 됐죠.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을 안 좋아하고 캠핑을 안 좋아했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는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분야를 좀 좋아하는가라는 게 저의 큰 2가지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매출과 수익률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반려견 쪽하고 캠핑하고의 그 판매 비율도. 예. 판매 비율은 지금은 반반. 진짜? 네. 이고요. 매출은 한 3천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고,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30%, 평균 2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 거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위탁업체한테 사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올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는 유통기한이 사실 좀 있거든요. 있죠. 영양제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사람 먹는 거라고 치면은
그 제조해 주시는 곳에서 다 냉동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뭐 대량으로 뭐 몇백 개씩 발주를 넣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발송이 될 수 있게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이게 뭐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건 아닌다 할지라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 요건이 따로 있나요? 반려견 쪽 그런 상품들은? 근데 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없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3,000에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50대 50이고 수익률은 약 25% 정도가 되겠네요. 예. 괜찮은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이 따로 있나요? 네, 직원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 직원분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직원분이 사실 다 하시죠. 아, 뭐야? 본인은 구상만 하고? 저는 이제 소싱을 많이 좀 하고요. 음. 직원분이 이제 상세 페이지랑 발주나 이런 거는 다 해주셔가지고. 혹시 지인이나 가족분?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새로 진짜 뽑으신 거예요? 네. 사람 어떻게 뽑았어요? 왜냐면 작은 회사는 잘 안 오려고 하는데. 맞죠. 진짜로 잘 힘들더라고요. 사람 네. 모시는 게. 모시고 오는 게 정말 힘든데 그래도 모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려견 쪽하고 캠핑 쪽은 사실 위탁이라 한다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도매국에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도매 사이트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그런 상품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뚫었어요?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진짜 도매국에 있는 것 그냥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돌려갖고 올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비전이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위탁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조사 직접 소싱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조사는 엄청 큰 뭐 대형 그런 제조 업체가 아니라 작은 업체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저희 유통 구조는 제조사, 도매, 소매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가는 구조인데 요즘엔 사실 이런 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소매 업체들이 제조를 직접 하기도 하고 제조업체들이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제조사를 온라인에서 내가 직접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조사는 물건을 직접 온라인에서 팔고 싶을 텐데 어디에 그런 흔적을 남겨놓을까 생각했을 때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자사몰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렵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가장 쉬운 거는 스마트 스토어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뒤졌고요. 제가 판매하고 싶은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서 10페이지 혹은 20페이지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올려놓기만 해서는 사실 팔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뒤로 계속해서 밀려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만 잘하고 판매도 잘하는 회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조를 잘하는데 판매가 안 되는 업체를 저는 타겟으로 삼아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런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보면 사실 상세 페이지부터 아 여기가 제조사다 티가 나요.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줄글로 그냥 써져 있고 그리고 판매자 정보에 또 들어가 보면 사업장 주소가 나오거든요. 사업장 주소를 보시면은 뭐 아파트 혹은 주택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위탁이죠, 그것도. 100% 위탁입니다. 도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주소를 보시다 보면 뭐 공장 단지가 쓰여져 있거나 혹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네이버나 구글 맵에서 로드뷰로 그 건물을 보시면은 아, 공장이다. 예,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라고 이제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는 10군데에서 20군데 쫙 엑셀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다 전화를 드려요. 나는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고 제조사 이 제품이 정말 좋은 것 같다. 판매를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전화를 드리고 얘기가 잘 통하면은 제가 직접 방문까지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제조사를 직접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된 제조사들의 애로사항은 물건을 못 파는 것들이었는데 예. 본인은 좀 잘 파는 노하우가 확실히 있나요? 마케팅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리뷰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동원해서 리뷰를 쌓아놔라 라고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리뷰는 최소 그래도 30개에서 40개는 좀 대줘야지 고객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구나 라는 안정감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일단 처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신경 쓰는 좋은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의 메인 키워드를 쳐고 들어갔을 때 네. 국내에서 배송되는 상품들 중에서 진짜 2페이지에 있는 이런 상품들의 제조처를 만나는 건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시도를 그 부분은 해봤어요. 예.
이제 캠핑용품 쪽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에서 음. 제일 잘 파는 제조사를 저도 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약이-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제약이 너무 많죠. 예,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너 스마트 스토어는 안 되고 뭐는 안 네. 되고. 한 2,000개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워낙 잘 파는 뭐 판매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초보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네요. 그거는. 네. 아, 오늘 이 영상 진짜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뭐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뭐 다들 온라인 비즈니스는 처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초보자들에게 조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킴님한테 반해서 구독도 누르고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킴님의 더 많은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 저는 배움에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유통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2년은 사실 그런 배움에 좀 인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료 정보만 계속해서 수집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은 배우는 데 투자를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물론 자기 혼자서 이제 성장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정체가 있다고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하긴 피땀 흘려서 얻은 노하우를 온라인상의 무료 정보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정말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OBL님의 킴님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중하시고 책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중간중간에 인용했던 것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선물을 조금 준비했어요. 네. 별건 아니고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공부하고 싶으면 제 책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사인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드려도 될까요? 네. 요거는 저희 회사 다이어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것도 하나 더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어차피 혼자 쓰는 것보다는 한 개만 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대표님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이고. 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고 이 옹금사분들이 되게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어쨌든 되게 복 받으셨습니다. 저도 OBL에 한번 출연할 기회를 주세요. 네, 저야 영광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던 이분은요, OBL이라는 채널의 킴님이시고요. 그 위탁 쪽을 진짜 진중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초보에서 한 2, 3년 하신 분들이 제일 내공이 제일 많아요. 진짜 찐 고수들은요 다 옛날 사람들이라서 요즘 정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 채널에서 많은 걸 배우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트랙 채널과 OBL 채널이 서로 잘 클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